요즘 고3 문제도 이렇게 1학년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해보자고. 자,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 뭐지?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지. 첫째, 1대1 함수여야 되지.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 뭐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지. 이 말이 안 나오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지. 개념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뭐냐면 x축과 평행선을 껐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x축과 평행선을 껐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런 이야기야. 자, 너 또 중요한 게 또 용어가 중요해.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다 용어야, 그지? 그럼 요 x는 뭐지? 정의역이지. 이 y는 뭐지? 공역이지. 이런 용어도 다 중요한 거야. 수학은 다 용어 싸움이니까 용어가 흔들리면 풀 수가 없어. 자, 그럼 읽어보자. 뭐 이런 얘기 있다는 건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대응 이랬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야. 이게 무슨 말? 얘가 뭐란 뜻이지? 이게 정의라는 뜻이 정의역. 이게 정의역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가 뭐야? 공역이라는 뜻인 거야. 공역. 그러면 이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우리 뭐를 알게 되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치역도 뭐가 나와야 돼? 실수 전체 집합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싹을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대응돼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문제 한번 바꿔볼까? 아주 간단한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함수 fx가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2x래 플러스 4래. 예를 들어서 말이다. 근데 x가 어떻게 됐냐면 0부터 1까지래. 이렇게 보자고. 맞나? 맞지, 그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가 있대.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대. 이렇게 써.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fx가 저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1대1 함수래. 1대1 대응이래. 이럴 때 A, B, C를 모두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자, 어떻게 하지? 일단 0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러면 얘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넣으면 4가 나오지?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3이 나오지? 그럼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가는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x축과 평행선을 껐을 때 교점이 하나도 여기 교점이 나오면 안 돼, 이제. 자, 이제 이 사이에서 교점이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럼 그래프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존재해야 되거든. 아, 근데 b는 음수래. b는 양수래. 힌트 하나 더 줘. b는 양수를 해보자고. 자, 그럼 이제 요 함수가 이 실수 전체 집합을 다 책임져야 돼. 요 범위를 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럼 이게 몇 차 함수여야 될까? 1차 함수여야 되는 거야. 이게 2차 함수가 되고서는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에서는. 그래서 A가 0인 거야. 자, A가 0이 안 되면 밑으로 볼록해도 이 밑을 다 채울 수가 없고 위로 볼록해도 이 위를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N 0이고 몇 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인데 B가 뭐라고? 그럼 증가함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요렇게 생겨야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고 x축과 평행선을 껐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치?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 거야. 납득이 되겠어? 자, 1학년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이 문제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자, 뭐라고 했냐면 일단 확실한 건 이 그래프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그래프는 확실하잖아?
그 얘를 먼저 생각해보면, 저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대략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여긴 얼마지? 2가 될 거야. 그 중요한 게, 이 지수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수함수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수함수는 점근선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가 점근선이 얼만데? 4지?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P보다 왼쪽을 따지고 Q보다 오른쪽을 따져가지고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P를 자르고 이게 Q를 자를 수가 없어. 왜?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P는 분명히 어디 있어야 돼? 2보다 왼쪽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야. P가 반드시. 그지? 그럼 P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우측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X축과 평행선을 꺼서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요 사이를 P가 가져갈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야. 요 사이가 절대로 P가 가져갈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 Q가. 그럼 X축과 평행선을 껐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겨버리니까. 그럼 Q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요 지점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여기다 쳤을 수도 있고, 여기 딱 채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쳐보자.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는 거야. 그럼 현재 이런 상태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라고 친다면, 이 함수가 여기 P부터 Q 사이, 요 사이에서 실수 전체가 공치역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 전부랑 요 비어있는 전부만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요 사이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함수일까? 연속 함수니까. 연속 함수기 때문에 이쪽을 채우다가 갑자기 띄워놓고 일로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냐? 그럼 확실한 게 무슨 말이겠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얘가 채울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높이랑 똑같은 지점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Q가 있어야 되는 거지, Q. 여기 Q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얘가 다 포함되게 되고, 괜찮지? 이 아랫부분만 누가 책임되는 거야, 이제. 누가 책임지면 된다? 요 놈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근데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점근선이 빵이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문제 끝났습니다. 뜻인 거야. 납득이 돼요? 그래서 P가 얼마가 돼야 돼, P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런 용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이제 수학은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개념만 안 돼 있으면 다 못 풀어. 이런 이야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문제 어떻게 되는 거야? Q를 대입했을 때나 P를 대입할 때 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 같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풀지? P를 대입할 때나 Q를 대입할 때 값이 같다? 아, 근데 여기 좌표 알 수 있지. 여기 점근선이 얼마짜리야?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이지? Q에다가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요게 노란색 그래프는 2x 빼기 4고 여기 그래프는 뭐겠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였던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Q를 대입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X가 얼마다? 3인 거지. Q가 3인 거지. 3. 그래서 PQ 다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3을 대입한 결과가 여기다 0을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0을 대입하게 되면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0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이 나온다 이거지. 뭘 대입하면? Q3을 여기다 대입하면. 납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뜻인 거지. 그럼 A가 좀 더럽게 나오지.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P, Q 다 구했고 A까지 다 구했으니까 문제 끝난 거지. 자, 그럼 F 얼마를 구하라? F 2분의 P 플러스 Q. F 2분의 3을 구하자는 거지. 자, F 2분의 3은 당연히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되지. 2분의 3이. 그래서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고 풀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다 얼마나 어디? 2가 나올 거야, 2. 답은 2번이다, 이거야.
요게 요번 3월달 모의고사 고3 최고 킬러야. 별거 없지. 뭐만 잘 알면 돼. 개념만 알면 쉴 게 없다 이거지. 자, 이게 되지? 요게 최고 킬러였어. 공통 최고 킬러. 그래서 1등급 컷이 상당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통 문제는 쉬웠다. 쉽죠? 자, 넘어가자고. 자, 이런 문제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요거 잘 체크해. 너희 시험에 나올 만하지 않냐? 학교 선생님이 좀 약간 좀 애살이 있으면 아마 선생님이라도 이 3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좋아하지 않겠어? 상당히 문제 난이도, 완성도가 되게 좋잖아. 2학년 내신 내기도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자, 또 풀어보자. 숙제해 놓은 거 중에서,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니구나. 오케이, 11번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좀 문제 어려워. 자, 1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어려워. 자, 개념이 흔들리면 절대로 풀 수가 없거든. 개념이 흔들리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끝인 문제인데,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n제곱권 a는 어떻게 정리가 되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정리가 되는 거야. 여기 음수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음수가 되려면 반드시 n이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때는 반드시 a가 양수가 돼. 이때는 a가 모든 수가 가능하지? 이때는 a가 무슨 수만 돼야 돼? 양수만 되는 거지. 여기거든? 요거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 알지? 지수의 확장. 자, a에 유리수 거듭제곱이 나온 거야. 그럼 얘가 정의되게 한 조건이 뭐야? 그치? 우리 이런 거 잠깐만 해볼게. a의 n제곱, ax제곱이 있는데, 지수의 확장이란 거 알잖아. 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a가 자연수면, A 말한 거야, A. XX. 이 x가, 자꾸 지워지냐. 요 x가, 요 x가 자연수면, 미체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 근데 x가 만약에 정수가 되면, x가 정수란 거야. 그럼 a는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돼? 0이 아닌 수가 돼야 돼. 근데 a가 유리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실수가 되면 a는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정의가 되는 거야. 이 숫자가.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우리가 말하는 지수법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a의 m성 곱하기 an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지, 그지? 그런 지수법칙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조건이 뭐지? a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미치 양수 조건이 필요한 거야. 미치 양수 조건이 있어야 지수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접근이 돼. 안 그러면 대충 풀게 되거든. 자, 일단 기억부터 해보자. 기억은 당연히 틀렸지. 기억은 이미 틀린 거야. 왜? n제곱근 a 자체가 어떻게 되지? a n제곱이 어떻게 되지? n이 홀수면 뭐가 되고 a가 되고 n이 짝수면 뭐가 돼? 절대값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기억은 틀린 거지. 이미 기억은 틀린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근데 기억이 지금 3개지. 그래서 애매하다. 이 문제 이런 거 이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자, 기억이 틀리면 확실하게 알겠어? 자, 니은. 자, 니은이 엄청 어려운데. 벌써부터 뭐가 문제냐면 얘부터 케이스가 몇 가지야? 2가지야.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를 따로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뭐가 어려냐면 따로 정리해 볼게. 이건 됐지, 그지? 자, 봐. 이거를 이렇다고 적으면 될까 안 될까? 뭐가 보장이 돼야 돼? 그치? 이게 뭐가 보장돼 이렇게 적을 수 있냐면 얘가 양수란 게 보장돼야 돼. 얘가 양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거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뭐도 문제냐면 이 수가 존재할 조건이 뭘까? 이 수가 존재할 조건. 이 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겠어?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얘가 양수. 왜? 지금 n이 이상의 자연수니까, n이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확정적으로 유리수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 뭐가 보장돼 있다? 얘가 양수란 게 보장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양수란 게 보장되는 거야. 근데 문제 얘가 양수인 거 보장되는데 얘가 양수라고 해서 A가 양수란 건 아니야. 왜? n이 짝수잖아? n이 짝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A 값에 관계없이.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야. 니은이 많이 어려워.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시작해야 돼. 자, 얘는 일단 몇 가지? 두 가지. n이 양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n이 짝수면 뭐라고? n이 뭐라고? 짝수면 얘가 100% 뭐다? 양수 보장. 그럼 이건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n이 홀수면 어떻게 돼? 얘가 정의되게 한 조건이 뭐야? 얘가 정의되게 한 조건이 뭐지? 양수가 될 조건이 a가 양수야 되니까 어차피 얘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나눠 풀어야 돼. 자, 괜찮지?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거만 정리해볼게. 이거만 정리. 좀 어려워. 정신 차려야 돼. 어려워. 나도 알아. 자, 이 수가 정의되려면 얘가 무조건 양수가 보장돼야 돼. 그래야지 유리수 확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짝수면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a가 0만 아니면 얘는 정의가 되는 거야, 이제 양수로.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해서 저 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야. 왜 별개의 얘기야? 이렇게 적으려면 a가 양수가 돼야 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냐?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야. a가 양수면 a의 몇 제곱이다?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2제곱인 거고, 납득이 되겠어?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다. 이게 복잡, 이렇게 적어도 돼.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어차피 얘가 지금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쳐줘야 돼. 얘가 어차피 현재 양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A가 음수가 되든, A가 양수가 되든 간에, 짝수 제곱이면 무조건 얘가 되거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지? n이 홀수가 되면 얘가 양수야 음수가 보장은 되잖아? 그럼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그냥 이 자체가 양수니까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정의가 달라. 그래서 이 전체를 다룰 때도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풀어본다. 자, 시작하자.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자, 저 전체를 보는 거지. 니은 전체를 보는 거야. n이 많이 짝수면 얘도 뭐가 되고? 절대값의 애가 되고, 이 뒤에 것도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얘도 양수가 보장돼 있고 얘도 양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이건 절대값의 몇 제곱이 돼? n분의 2제곱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때 n제곱근 a제곱이란 것과 이건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지. 왜? 이 자체가 a의 n분의 2제곱이거든. 절대값 치면 되는 거지. 절대값 치면. 어차피 양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다 되신 거야.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면 관계없이 같다 이 말인 거야.
좀 이해가 되겠냐? 얘를 어떻게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같은 거다 되신 거야. 자,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얘가 그냥 a가 되지. a가 되지. 이미 a가 양수라는 게 보장된 상태인 거야. 여기서 a가 양수라는 게 이미 보장돼 있다고. 그 다음 뭐가 돼? 얘는 a 몇 제곱이 돼?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뭐가 된다? a에 뭐가 돼? n분의 2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이 홀수일 때는 n이 양수라는 게 보장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a가 양수라는 게 보장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왜 a가 양수라는 게 보장돼 있다? 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 된다 뜻인 거지. 어렵지? 니은이 제일 어려워. 이런 질문도 괜찮거든. 어떤 질문이 괜찮냐면, 선생님, 그럼 이렇게 적었다는 말은 만약에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얘는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지, 존재하지 않지. 그럼 선생님 이것도 정리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해요? 그 질문도 상당히 좋은 질문이거든. 내 말 좀 이해가 되냐? 그 문제 맞는 내가 문제 바꿔볼게. 봐봐. 이 부등식 풀어봐. x 범위가 어떻게 돼? 2보다 작고 이거 왜 적지? 존재하지 않은 거야. 존재할 조건이 이미 이렇게 적었단 말 자체에서 무슨 말이 있다는 거야? 얘가 존재한다 뜻인 거지. 얘가 존재할 때 따지자는 거잖아. 그럼 얘가 존재할 때만 우리가 한정해서 푼다는 거잖아.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안 줬거든. x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값을 적었던 자체는 얘가 존재성이라는 게 이미 보장된 상태인 거야. 얘의 존재성이 이미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할 때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존재한다는 과정에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0 이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0 이상이라고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일단 이 색이 성립한다는 자체가 얘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어. 상태가 로그 2x가 1보다 작다 해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거는 여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충족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성립 안 한다라는 거는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 했을 때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애매하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보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아니면 또 루트 a가 음피 이렇게 보자. 이렇게 적었다 쳐보자. 중학생 때 보자. 중학생한테 복소수 말고 그럼 이렇게 적었다는 게 참일까 거짓일까? 중학생한테 적으면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복소수 생각하지 말고 참이지. 근데 이렇게 이걸 참이라 일을 안 하잖아.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거짓이고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건 참이라 한단 말이야 그냥. 그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해.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얘가 존재한다는 보장에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 이 문제들은.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뭐 자체가 틀려버렸네 뭐.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는 보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다는 거야. 암묵적 합의라고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저 문제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약간 애매해. 이런 문제가 왜 애매한 거냐면 이 플래티넘 책이 내신 문제를 모아놓은 거거든. 학교 내신 문제. 내신 문제를 내가 모아놓다 보니까 문제 완성도가 좀 떨어져. 문제 완성도가 100% 완전하지 못해. 여하튼 이걸 처리할 수 있겠어? 다시 해봐, 너 스스로. 니은을 잘 풀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던 자체가 얘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이게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아이고야.
되게 고차원적인 이야기야.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좀 애매하긴 해, 문제에서. 그치? 좀 약간 조건이 애매하긴 해. 이렇게 좁혀져 있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엄청 좋은 질문이야.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와, 되게 좋은 질문이야. 문제 봐봐. 이 말이 맞는지 봐봐. 이 값은 존재하는 값일까, 존재하지 않는 값일까? 마이너스 1 하고 싶잖아, 그지? 근데 이걸 마이너스로 말하면 안 돼.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 이건 거야. 이런 똑같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 이거 마이너스로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말 되긴 한 거 같거든. 로그의 뜻이 뭐야? 얘를 몇 제곱하면 얘가 나오냐 말이거든. 당연적이지. 근데 우린 로그가 정의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란 것도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조건이 지수가 유리수 확장될 때가 양수 조건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양수가 아니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될 때만 생각하고 풀겠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걸 1화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말과 이 말이 다른 말이야. 좋은 질문인데,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모른다가 아니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애초부터 다른 말이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n이 자연수, 이게 유리수기 때문에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보장된 거야. 이건 다른 말이라고.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3분의 1 제곱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똑같은 말인 거야. 근데,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은 존재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약속을 확실하게 안 했다니까, 수학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거야. 절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질문이었어.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인 거야.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인 거야. 이걸 존재한다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6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거 답이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로 존재한다고 정의해버리면 얘도 계산하면 이게 64기 때문에 이게 8 이게 제곱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64가 되거든. 아니지? 그러니까 맞지, 그지? 6분의 1로 오른쪽. 뭐 하여튼 간에 안 되는 거야. 일단 여하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하튼 안 되는 거야. 약속이라서 그런 거야, 약속이라서. 그러니까 수학은 논리적으로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놈이 된다 해서 된다 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하는 거야. 거기에 좀 다른 게 막 끼어들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 나도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복잡해진단 말이야, 얘기가. 자, 엄청 어려운 문제다. 이게. 납득이 돼요? 자, 다음 디귿을 해볼까? 디귿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지금 이게 지수법칙은 아니지만,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쓰겠다는 거거든? 근데 원래 거듭제곱권의 성질도 A, B가 뭐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양수일 때만 오류가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린 이런 게 있어. 이럴 때, 이거는, A가 양수면 그대로 N제곱근 A가 되고, A가 홀수면, 음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게 있어. 이게 되거든. a가 음수가 되면 이게 n제곱근 a가 돼,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이게 안 좋겠냐, 자꾸. 자, 이해 되겠냐? 그럼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n이 홀수라 했잖아, 그지? n이 홀수라 했기 때문에, 저기서 n이 홀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당장 합하면 안 돼.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n이 홀수라 했으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지수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그냥 쓰는 거야. 거듭제곱, 자, 안 적겠냐, 이게 왜?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건 그대로 얘가 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이거 안 적힌다. 이상하다. 다시 여기 밑에 적을게.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홀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실수. A 되겠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그럼 얘도 지금 양수가 보장돼 있고 지금 얘도 양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거듭제곱권 성질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n이 홀수인 상태로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b가 음수일 때로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뭐 해봐야겠어, 이제? a도 음수고 b도 뭐일 때? 음수일 때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n제곱근 a는 n제곱근 a를 마이너스로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1에 적어야 되고 b도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b라 적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야 돼. 자, 그래 이 둘 다 뭐가 보장돼? 양수가 보장되면서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니까 n제곱근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된다? n제곱근에 ab가 되는 거니까 잘못될 게 없다는 거지. 그 무슨 소리야? 저 식이 성립하는 건 당연하다는 뜻인 거지. 당연하다는 뜻이니까 a, b가 뭐 헌이 뭐 홀수니 음수니 뭐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간? 그럼 바꿔 말하면 좋은 질문이다. 이것도 괜찮은 질문이다. 짝수일 때라고 하게 되면 이미 뭐가 보장된 상태인 거야. 그렇지. 이게 양수라 보장됐다 해야 되는 거지. 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는 자체가 이미 무슨 뜻이겠어? 양수, 이게 존재한다고 하자. 라고 풀어야 되는 거지. 또 A가 음수면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1 때 배웠지. 그건 복소수 성질. 복소수. 아, 그치. 복소수 배제하는 거지. 우리 복소수 1학년 때까지 하는 거야. AB가 두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n이 만약에 2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정의되거든? 복소수가 정의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린 고2부터는 복소수 범위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야. 복소수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복소수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 2학년 때부터는 복소수는 없는 거야. 우리 교과서상에. 무조건 다 실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모든 수가 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 n제곱근 a가 정의될 조건이 뭐야? n이 짝수가 되면 뭐가 되고? 양수고. 아니, 그럼 2도 짝수인데, 그럼 a가 뭐, 음수가 되지, 복소수면. 안 나오지. 미적분 자체가 함수를 다루는 건데. 복소수 자체를 다루지 않는 거야. 우리는 1학년까지만 복소수를 다루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수. 2학년부터는 복소수 자체가 어떻게 된다? 배제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 존재할 조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만약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복소수까지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되는 거야. 이거 음수돼도 돼. 야, 4제곱근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 있어. 복소수 범위 가면. 존재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i 된 수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a 플러스 bi를 제곱해가지고 i 된 거 찾으면 돼.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충분히 나와. 근데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복소수 범위를 배제하겠다는 거지. 이미 거두적고 들어간 자체부터. 이해되지? 자, 그런 이야기다 하듯이. 자,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게 무슨 뜻이었다? n제곱에서 a가 되는
양의 실수였잖아. 그러니까 복소수는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복소수 범위를 다루면 안 돼. 허수를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좀 복잡한데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확실하게 이해가 돼? 오케이. 자, 넌 정리 잘 해야 돼.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야. 자, 그 다음에 22번을 18번, 19번 해볼까? 이건 그냥 노가다로 다 찾아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가우스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걸 부등식으로 적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러니까 n제곱 끝 x가 1보다 어디까지다? 2까지라 뜻이지. 자, 근데 지금 x가 양수란 게 보장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수 법칙을 써도 관계없지. 다 n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거니까 이제 문제가 뭐다?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지. n의 최소값. 이 fx란 거지. 무슨 소리다? x값에 따라 얘의 최소값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 그럼 기억에서 뭐라 했어? F5가 무슨 뜻이야? x다 몰라라는 소리야. 5를 놓고 n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거잖아. 그럼 n의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야? 3이지. 이렇게 노가다를 하라 이 말인 거지. 그다음 니은. 자,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정수, 자연수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요럴 때 요게 이제 요 놈의 최소값. 요 놈의 최소값이 FA고. 아이고야. 요 놈의 최소값이 FB지. 그죠? 자, 근데 뭐라 했냐면 FA 플러스 B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 요 놈의 최소값이 뭐다? FA 플러스 B라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나오냐 이 말이잖아. 뭐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 그럼 숫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아주 그냥 미친듯이 나쁜 예를 들면 하나 애매하게 적은 거야. 아주 애매하게 적어보자고. 8로 적어도 돼.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밖에 없어. 8. 또 이것도 뭐 해볼래? 이건 뭐 하지? 이것도 8 해볼까? 8하면 되나? 7 해보자. 그럼 되겠네. 그럼 되겠네. 이건 얼마야? 4지 4. 얘는 얼마야? 3이지. 이거 두 다음 얼마지? 15. 그럼 n이 얼마지? 뭐 아예 뭐 다른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이야기 되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치? 디귿은 그냥 어떻게 풀자? 노가다로 다 찾아라.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테니까 하다 보면 네가 규칙대로 풀어라 이 말인 거지. 자, 다음. 자, 이것도 그냥 열심히 잘 풀어야 돼.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몇 번 해봤거든. 자, 최대한 얘를 정리해서 이게 자연수다 이렇게 풀어야겠지. 최대한 잘 정리하자.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잘 정리해보자. 자,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8분의 1에 뭐가 되겠어? 로그 x가 되겠지? 자, 이게 자연수란 거지? 자, 이 상태로 풀긴 힘드니까 최대한 정리하자. 최대한 정리하려니까 좀 짱나긴 하는데 이게 8분의 1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로그에 10 곱하기 x의 몇 제곱이야? 8분의 7제곱이 되겠지. 8분의 7제곱. 이 자연수니까 이것도 정리하면 4분의 3n이 되겠지. 그럼 x 8분의 7제곱은 뭐가 돼? 4분의 3 자연수에 빼기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자연수라고 하면 얘가 이런 수가 된다는 거야. 얘가 이런 수가 되는 뭐라고? x의 최소 최대를 찾아라 뜻인 거라고. x의 최대 최소. 그럼 어떻게 해? x 범위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x 범위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로그를 그냥 로그가 사라졌다. 로그가 사라졌다, 그지? 로그가 사라졌지. 로그가 있어야지. 그럼 그냥 이거 찾으면 되잖아, 요거.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x가 이 범위가 있으니까 로그를 취한 것의 범위를 찾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연수를 가지고 다시 뭐 해줘야겠어? x를 역으로 또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자, 로그 x의 8분의 10제곱은 8분의 9제곱은 8분의 7제곱은 누구 붙여야겠어? 12 더하기 12 곱하기 8분의 7부터 어디 사이? 112 곱하기 8분의 7 사이겠지. 자, 좀 이해가 되겠냐? 자, 그러면 얘가 얘니까 4분의 3n 마이너스 1은 누구와 누구 사이 있다? 이게 얼마야? 2분의 21제곱. 얘는 누구야? 2분의 이게 28인가? 아, 8로 나눠지네. 뭐 얼마지? 14? 14다가 7 곱하면 얼마야? 98. 이 되는 거니까 1 더하면 여기는 2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된다? 99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연수n을 찾아야겠지. 그렇지 않냐? 그럼 자연수n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얼마냐 찾아보자는 거야. 이게 얼마야? 대충 얼마지?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다. 4를 곱해야 된다. 좀 귀찮은데 n을 찾아야 되니까 다 정리해야 된다. n은 자 4를 곱하면 3분의 46이 되는 거고 얘는 33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3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n의 최소값이 얼마야? 16이 되겠지. 최대값이 얼마지? 131이지. 이렇게 다시 넣어놓고 x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지? 이렇게 풀어야겠지. 그지? 그럼 뭐 이렇게 계산 문제지 뭐. 단순한 거.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범위 썼잖아, 여기다가. EX 범위를 가지고 요걸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돼? 로고 X 범위를 줬잖아. 이 값의 범위를 썼다고 여기다가. 이게 지금 X 범위를 쓴 거야. X가 10의 12제곱부터 10의 122제곱, 112제곱까지니까 8분의 7을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야, 근데 얘가 얘니까, 이 자연수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얘니까,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거지. 집어넣고 n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얘가 자연수니까, 얘가 최소일 때,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대값을 찾아서, 최소값일 때 다시 집어넣고 x 구하고, 얘가 최대값일 때 다시 집어넣고 x 구해서 두 개 곱하면 된다, 이 뜻인 거야. 자, 이해되겠어? 오케이. 14 곱하기 7은 응? 9가 아니라 98. 망했네. 1 더했으면 다 그렇네. 가만있어. 확실히, 뭐, 좀 애매한데? 맞지? 어? 최대값이 131이 아니라 106이 나와. 106이 나온다고? 아이고, 이거는 계산이 또 안 되나? 푸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의미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X 범위까지 와야 되니까, X 범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이걸 최대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걸 N으로 두고. 그러니까 요 놈의 범위를 가지고 이 값의 범위를 찾으면, 그게 곧 얘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얘가 자연수라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 얘의 범위에서 나오는 자연수n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자연수n이 얘가 최소이고, 자연수n이 최대가 되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덧셈 뺄셈만 잘하면 답이 나오겠지 뭐. X가 자연수야? 망했다, 야. X가 자연수다. 망했다. X가 자연수다.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얘가 최소가 된 게 아니다. 얘가 자연수라 보장이 없잖아. 아유, 복잡해.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얘가 자연수란 걸 써야 되잖아. X가 자연수란 거를.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럼 X가 자연수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자. 얘가 자연수란 걸 사용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걸 다 10을 거듭적으로 바꿔야 되나?
그럼 이렇게 되겠네. x의 8분의 7제곱은 10의 4분의 3n제곱 빼기 1이고 x는 뭐다? 10의 4분의 n제곱 빼기 1에 7분의 8제곱인 거지. 맞지?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 와, 좀 복잡한데? 10에 얼마가 돼? 7분의 6n 빼기 7분의 8인 거지. 이게 4K가 돼서는 안 돼. 이거 때문에. 7분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4 곱하기라 해서 이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 28분. 그냥 4K 여기서 8분의 7은 4분의 4분의 1이 어 제대로 해주면 이제 7분의 6n 마이너스 8이니까 6n 마이너스 8에서 n이 7을 6n 마이너스 8이 7을 배수가 되도록 하는 거. 아, 그래서 대입해서 때려도 얘가 4의 배수란 말이지? 맞나? 아니 그럴 필요는 그치, 얘가 4의 배수일 필요는 없지, 얘 때문에. 어. 6n 마이너스 8이니까 6n 마이너스 8이 7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돼야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n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일단 7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지. 7의 배수도 필요 없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지? 그럼 얘가 7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7의 배수. 그럼 얘가 7의 배수 되려면 n은 어떤 수가 돼야 되지? 해보면 되지. 근데 n이 아마 홀수일 건데 해보시면 1일 때 안 되잖아요, 그지? 1일 때 안 되고, 그러니까 1일 때 안 되고 2도 당연히 안 되지. 7k 플러스 2. 그러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얘는 공차가 7인 등차수로 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봐야 돼, 그냥. 2일 때도 안 되고 3일 때 해보시면 18에서 3 빼도 안 되지. 5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6이 된다고? 66에 36에서 8을 빼면 되는구나. 5도 되나? 그냥 7k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음. 6일 땐 되네. 맞지? 맞지? 6일 때 되고 7일 때는 안 되지. 7일 때 안 되니까 요거 가지고 풀어야겠네. 그럼 n 어떤 수가 돼야 돼? 7k 마이너스 1이나 7k 플러스 6이라고 풀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풀어야겠지. k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 공차가 7씩 가격이 뻔하니까 이 n을 7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n에다 2k, 7k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다시 식을 정리해서 저 x 범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얘는? 7k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는 10에 7분의 6에 7k 마이너스 1 빼기 8이니까 10의 몇 제곱이 되나? 6k 제곱에 빼기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지. 요렇게. 그냥 10에 110까지 했을 때 넣어주시는 것 중에서 거기서 그것보다 작은 7k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괜찮지. 뭐 그렇게 되고 요렇게 바꿔서 풀면 되지 뭐. 요렇게 되는 거니까 x가 제잖아. 이런 식으로 풀면 되잖아,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k가 뭐가 될 수 있어?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k 값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당연히 3일 것이고 최대가 되는 거는 이게 112니까 너가 114가 되는 거니까 6을 나눴을 때 54가 된가 나눠 떨어지네. 19네, 그지? 19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19는 될 수 없으니까 최대값은 18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x 값을 구하랬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x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3을 집어넣으면 10의 몇 제곱이 되고 x의 최소값은 10의 16제곱이 되고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8을 집어넣으면
100, 106이잖아. 106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로고체 두 개를 더 알았으니까 답은 122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 거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 거야. 저게 자연수 x라 했으니까 좀 짜증나는데, 자연수 x니까 x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n의 조건을 찾던가, n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x를 조건을 찾던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자, 오케이? 자,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9번이었냐? 22번 해보자. 자, 이거는 다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노가다로 찾는 건 아니고, 약간 힌트를 주자면, 예의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도 괜찮은데, 이게 K값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이걸 K값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가도 괜찮지만, 차라리 그냥 로그 EX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치환하는 거야, X 플러스 K를. X 플러스 K를 T로 치환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게 훨씬 편하지. 그럼 T가 막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K만큼 X 플러스 K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의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뭘 찾으면 돼? XY 정수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게 더 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그려보자. 자, 이게 X가 정수고 K도 정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점의 개수, K가 정수란 말이 있을걸? K가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K가 자연수면 X가 정수기 때문에 이 둘 다 어차피 정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T도 정수란 거야. 이 T가 정수란 거지.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자, 로고 TX를 그리는 거야. 로고 TX. 자, 로고 T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NK를 하자. 점의 개수가 K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K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조건이 달라지는 거니까. 범위가 달라지니까. 자, 괜찮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지금 X가 여기서 양수거든? X가 양수기 때문에 이 T 값의 범위는 K보다 커야 돼. K보다 커야 한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4개부터 몇 개까지 나와야 돼? 4개부터? 20개까지 나와야 되니까 4개부터 20개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자, 그럼 다 찾아야 돼, 그냥. 다 찾아야 한다고. 근데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야 되는 말을, 이거 큰일 났다. Y축으로 둘러싸야 되네. 자, Y축으로 둘러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다. 근데 Y축이라는 것 자체를 해결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 Y축이라는 자체가 Y절편을 말한 거잖아. 그 Y절편이니까 얘가 얼마의 순간을 찾아봐야 돼? 얘가 1되는 순간을 찾아봐야 되는데, 좀 복잡하려나? 이걸 평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를 이걸 그려서 풀면 되긴 하는데, 자,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풀게. 그냥 그래서 풀자잉. 그냥 그래서 풀어보자.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찾아야 돼, 그냥. 노가다로. 그럼 미리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점을 다 찍어줘야 돼. 점을 다 찍어놓고 모는 종이처럼 푸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슨 뜻이냐? 다 점을 어지간하면 다 찍어놓고 푸는 게 좋아. 이렇게 정수점을 다 찍어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상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뭐라 했냐면, K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4개부터 2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4개가 들어가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근데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갈 점은 얘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지 않냐? 그 다음 얘가 먼저 들어갈지, 얘가 들어갈지 먼저 모르지만은, 그건 찾아봐야 되는 거지. 이런 비슷한 문제 뭐 있지 않냐? 뭐 역함수 해가지고, 둘러싼 부분에 뭐 4개가 들어가니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같은 거야, 그냥. 뭐 저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봐봐. 얘가 들어가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4. 4가 돼야 한다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K가
얼마일 때 처음으로 얘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로그 2에 x 플러스 k가 2가 되려면 요게 4가 돼야 되거든. 그지? 그럼 k가 얼마일 때가 최초로 들어가겠어? k가 잠깐만. 근데 x는 음수지. x는 음수. x가 음수라는 게 보정돼 있거든. 그 x가 음수라는 게 보정돼 있으니까 k가 최초로 들어갈 수 있는 k가 5일 때가 되는 거지. 5일 때. 1,5, 1,2니까. 1,2지. 1,2. 그러니까 k가 3이네.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이상하다. 그지? k가 5일 때인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거 다 표시하는 수밖에 없어. 5일 때라는 뜻인 거야. k가 5일 때. 그 여기 들어갈 때는 언제 있어? 마이너스 2,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1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1이 되려면 얘가 2가 되니까 k가 얼마일 때야? k가 4일 때가 된 거지. 4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전보다 얘가 더 먼저 들어간다.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다 그려야 돼. 오케이? 얘가 4일 때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결국 4일 때니까 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얘가 들어가는 뭐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이 되죠? 그 다음 누가 들어가겠어? 그래프 얘가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이런 상태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들어갈 때 생각해 봐야겠지. 야, 이거 두 개 중 누가 먼저 들어가겠냐? 얘가 먼저 들어가잖아. 얘가. 자, 이거 그래프 평이동한 건데 그냥 얘가 먼저 들어가겠냐? 얘가 먼저 들어가겠냐? 평이동하는데. 당연한 거지. 평이동하는데. 그치? 그래서 이 순서만 생각해놓고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얘가 4일 때가 되는 거니까 표시만 해놔. 4일 때라고. 얘는 5일 때고. 그럼 요거 들어간다 해보자. 마이너스 3,1이지? 마이너스 3,1. 그럼 k가 얼마가 돼야 돼? 5네. 그러니까 2점 들어가면 얘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k가 5일 때인 거야. 그럼 현재 몇 개가 들어갔냐면 이거보다 아래쪽에 몇 개가 들어갔냐면 하나 두 개 들어갔거든. 경계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되고 k가 5일 때니까 k가 5보다 커지는 순간 무조건 몇 개가 들어가?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4개가. 4개가 들어가는 거지. 4개가. 그러니까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5보다는 커야 한다. 이 뜻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기 5일 때야. 요 놈이 또 문제가 되지. 요 놈이나 요 놈이 또 생각 이렇게 찾아가면서 푸는 수밖에 없어. 요거 EX로 Y축을 그러니까 아까 그 풀을 했단 말이야. 그 풀을 한 애들이 모나는 볼 것같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다시. 아까 내가 풀었던 게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축을 움직여 주는 거지. 그게 더 나으니까. 근데 그렇게 풀면 힘드니까 이렇게 풀자고. 원래 했던 풀이가 뭐다? 이걸 t로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범위만 짝짝짝 어떻게 준다?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풀자 말이야. 내 말은. 이것도 그거나 좀 별반 차이가 없어. 자, 그럼 결국 또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또 언제겠어? 6이겠지. 6, 이게 마이너스 4,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긴 6이 되는 거고, 자, 여기 5일 때 얘도 5니까 여기 또 6이겠지? 그럼 여기도 들어갈 때 찾아봐야겠지? 이게 1, 얼마야? 1,3. 그럼 1 넣으면 이게 3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k가 얼마나 소리야? 9. 여기 나올 때가 9인 거지. 9. 그지? 그럼 여기 가다 보면 요거 6, 7, 8, 9 요 점 들어가고 요 점 들어가겠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지고 밀리나 한 개씩? 5, 6 그럼 이게 7이냐? 그러네. 이렇게 되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9일 때는 요 점 들어가고 요 점 들어가고 요 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하긴 하구나. 그치? 왜 당연하냐? 이게 같은 간격이면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 그렇긴 하네. 이렇게 가면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9일 때까지 뭐라지? 20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하겠냐? 여기 9, 여긴 3인가? 4가 되고 자 9 했으니까 또 찾아봐야지 또. 여기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들어갈 때 언제겠냐? 4가 되니까 얼마가 돼? 16, 17이지. 이거 노가다 문제를 생각해야 돼. 17. 그럼 17이면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보시면 두 칸 가면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 17일 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가면 여기가 또 17이 되는 거지. 17. 괜찮지? 그럼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점의 개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 대략 봤을 때 얼마까지 가야 된다? 20 근처로 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않냐? 근데 훨씬 크지 않냐, 이게? 개수가? 왜? 이게 벌써 이게 몇 개야, 대충? 들어간 게. 16개잖아. 엄청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이미 20개 어떻게 된 거야?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여기는 들어갈 리가 없다. 여긴 배제하고 풀어도 관계없다는 거지. 그럼 점의 개수가 여기서만 몇 개 나오는 거야? 여기서만. 이 안에서만. 20개 나오는 순간을 대충 찾아보자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일반화해서 풀어도 돼. 일반화해서 풀지 말고 그냥 노가다로 찾아. 뭐 힘들다고 찾으면 되지 그냥. 그렇지 않겠어? 자, 9, 10, 11, 뭐 한 12 정도 해봐. 10, 11, 12 정도 하면 되는 거야. 12 정도. 그럼 12 정도 해보자. 12 정도 하면 여기 정도 들어가면 자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여기 10 여기 있다 그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10이니까 10, 11, 12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들어간 개수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이게 몇 개냐? 여기는 3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9, 10일까지니까 몇 개가 들어가? 9개 들어가나? 9개. 그 다음에 5부터 10일까지니까 7개. 그 다음 여기 9부터 10일까지니까 3개. 그럼 19개잖아, 19개. 딱 되겠네, 이게. 대충 찍어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19개. 그래서 N 어떻게 된다? 5부터 어디까지? 아니,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12, 19개까지, 12까지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다, 뜻인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그냥, 노가다라. 그러니까 이런 걸 격사점 개수 문제를 하는 거야. 격사점 개수 문제. 예전에 이런 게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내신은 몰라. 내신은 뭘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걸 아무도 몰라. 요즘 뭐, 선생님들은 뭐 유형 같은 거 생각 안 하거든. 그냥 무조건 내고봐, 일단. 그러고 싶으면. 어? 6이 안 돼? 4보다 커야 돼. 아, 그렇네. 4개보다 많아야 되는구나. 6이 되면 어떻게 되지? 4개가 들어간다, 그지? 4개보다 많아야 되니까 7부터 시작하겠네. 7부터. 그지? 그럼 7부터 12까지 몇 개야? 6개. 그럼 답은 6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풀어야 되는 거지. 노가다 다 찾아야 된다. 어느 게 먼저 들어가고 먼저 어느 게 들어갈 것이냐.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다음. 귀찮지? 아,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질문이 없는데 74번 같은 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74번이 아니라 26번. 정말 좋은 문제야. 정말 내신 픽한 문제고 이게 근해 분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야. 나중에 꼭 풀어봤어야 돼. 꼭 풀어봐. 나중에 선생님 교재 또 있을 거야. 근해 분리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 시험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사 문제들이 다 비슷하고 뭐 몇 번 문제를 풀어볼까? 31번? 30번? 30번 잠깐 볼까? 아, 30번에 리을 때문에 헷갈려. 30번을 그냥 다 풀어보자.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더 크고 B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랐는데 자, 이거 둘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니까 요 하나만 잘 관찰하면 요건 자동 해결되겠지. 그럼 로그 A의 B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로그를 취하면 돼. 로그 A를 취하면 돼. 근데 로그 A를 취할 건데 A가 1보다 크니까 로그를 취해도 부동호 방향은 변화가 없어. 그럼 로그 A의 B는 1보다 크지. 뭐보다 작고 로그 A의 2보다 작지. 자, 괜찮지? 근데 얘가 1보다 큰 숫자니까 1보다 큰 숫자를 역수를 취하면 당연히 1보다 작아지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 말인 거야. 이은. 자, 이건 로그 A-1이고 이건 로그 A-1이고 B-1이니까 자,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얘를 로그 A-1을 1로 보고 그냥 이 로그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래도 괜찮긴 한데. 괜찮지? 그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A가 2보다 어때? 2보다 작으니까 이걸 날릴 때 어떻게 날려야 돼?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니은 어떤 뜻이냐면 B-1이 A-1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고 보는 거야. 말 안 되잖아. A가 더 큰데, 그지? 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말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죠? 이건 뭐 그냥 그렇게 풀면 돼. 밑을 뭐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D급부터 문제가 되는 게 밑을 통일시킬 수가 없어. 게다가 이건 A고 이건 B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밑을 통일시켜서 어떤 계산한다기보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 그래프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로그 A를 그린 게 아니라 로그 A-1분의 1을 그린 거야. 로그 A-1분의 X를. 자, 근데 지금 A-1은 당연히 어떻게 돼? A-1은 0보단 크지만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지. B-1도 어때? 당연히. 1보다 작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감소함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A-보단 크니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함수는 오른쪽이 더 내려가.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보면 자,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A-1분의 x면 밑이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아이고야. 이렇게. 괜찮지? 자,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 A를 넣고 B를 넣어보라는 거잖아. 근데 A가 1보다 큰 쪽에 A가 있고 A보다 더 큰 쪽에 B가 있는 거잖아.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키고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더 커지니까 무조건 누구의 값이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 이 말인 거야.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 뜻인 거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려보자.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로그 bx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a를 넣으래. 맞지? 자, 또 여기다 얼마를 넣으래? a를 넣으라는 거 아니야? 젠장을 반대다, 반대. 여기다 뭘 넣으라고? a-를 넣고 아니지. 여기다 왜 넣냐? 여기다 넣어야지. 또 여기다 뭘 넣으라고? a를 넣으라는 뜻이거든. 이 둘의 높이를 보자는 거잖아. 근데 누가 클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생각해봐. 이때 생각할 게 뭐냐면 A와 B의 관계를 좀 봐야 돼. 자, A와 B의 관계를 본다는 게 종속적인 관계야, 독립적인 관계야? 독립적인 관계지. A와 B에는 독립적인 관계잖아. 물론 범위는 있긴 하지만 A가 정했을 때 따라서 B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이 B는 A에 대해서 독립적이란 말이야. 이 그래프에서. 그럼 무슨 뜻이냐? A가 바뀔 때 B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지. B를 고정시킨 상태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A가 바뀔 때 B가 바뀔 수도 있잖아. 물론이지. 근데 이게 참이 될 조건은 뭐야?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고정되었다고 생각해도 돼야 돼. 참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A를 움직여 보겠다는 거야. A를 왜 움직이냐면 지금 이 간격이 무조건 몇 칸으로 확정돼 있어. 그러니까 A를 움직이는 게 편하지. B를 움직이면 그래프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그래프는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B는 고정된 상태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한 칸 간격을 갔을 때 이 높이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를 봐야지. 그럼 A랑 B가 관계가 주어지면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어떡해? 그럼 망한 거지. 그럼 못 풀지. 그럼 B를 A로 바꿔놓는가 A를 B로 바꿔야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A와 B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A가 변화되는 순간을 관찰할 때 B를 일단 독립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B를 고정시켜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지? 근데 B를 고정시켰다 생각하면 그래프가 확정됐다는 뜻인데 이 간격은 한 칸 간격으로 정해진 거니까 적절하게 한 칸 간격을 벌렸을 때 여기가 더 작잖아. 그지? 근데 내가 자꾸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훨씬 크잖아? 그럼 어디가 커?
모르지. 그러니까 디귿은 니은 어떻다? 틀렸다 이 뜻인 거야. 미간이 있으면 오른쪽 완전 갈 수 있죠. 못 가지. A가 완전 갈 수는 없어. 이 범위가 있으니까. 이 범위 제한이 있으니까 A-는 어떤 범위에서만 놀아야 되냐면 A1부터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만 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나오죠. 어? 이렇게 했을 때도 만약에 벨레를 찾아야 이게 무슨 발레야. 정의를 쓰는 거지 지금. 한계를 고정시킨 거지. 시키고 이게 이게 그치. 안 만족시키는 걸 찾아서 이게 틀렸다고 증명. 그렇지. 논리도 생각해 보는 거지. 둘 다 되는 거, 둘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힘드니까 하나를 가지고 움직여 보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B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A를 움직일 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 자연수 AB 순수성 어떻게 구해? A가 1이라고 해보자는 거지. 그럼 고정시켜 놓는 거지. 고정시켜 놓고 찾고, 고정시켜 놓고 찾고, 고정시켜 놓고 찾고 이런 식으로 풀잖아. 그런 식으로 풀듯이 두 개의 변수가 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관찰해 보는 방법을 써보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런 게 되게 많아. 이 어떤 게 이런 게 많냐면 내가 문자 쉽게 내볼게. 이 원의 반지름기가 2인데 이 원 위에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 간의 거리의 최대값이 얼마일까? 4지 4. 지름. 이게 무슨 말이냐? 움직이지.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지만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거리를 관찰해 보는 거지. 일단. 그잖아? 그럼 얘가 어디 있던 간에 지름이 되는 순간 반대쪽에 있으면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관계를 봐야 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관계가 없다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 막 이거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런 건가? 여기 B가 들어가니까? 오른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A 빼기 1의 범위가 무조건 이 범위에서 오는 건 맞지만 B 값에 따라 그래프도 바뀔 거니까 맞지 그지? 근데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B가 커지면 좀 이야기가 길어진다. 또 길어지는데 B가 커지면 이 그래프를 자꾸 눕거든? A가 커지면 이 그래프 자꾸 누워 이렇게. 근데 얘가 누우면 얘도 같이 누워.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관찰한다는 뜻이. 그래서 어느 쪽이 큰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넘어가 보자. 이런 문제 다 내신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해. 자, 그 다음에 또 딴 게 뭐가 있을까? 31번?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지? 일단 B가 어떻다는 거야, B가. 0부터 1 사이지? 맞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1을 넣었을 때 부호가 뭐야? 음수지. 그지? 1을 넣었을 때 음수니까 1을 대입하면 로그 B의 A거든? 이게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야 된다? 1보다 커야 한다는 거지. B가 0부터 1 사이니까. 요 두 개를 갖고 푸는 거지. 요 두 개를 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이렇게 풀어도 돼. 이 그래프의 X절편이 얼마야, X절편이? 이 그래프 X절편은 X가 A분의 1인데, A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지. A가 1보다 큰 거지. 뭐, 하여튼 간에 뭐 1을 대입해서 풀던, X절편을 풀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아까 했던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지. 자, 기억부터 보자고. 저들이 관계가 역수관계니까, 로그 A, B만 생각하면 돼. 자, 로그 A, B를 생각해야 되는데, A는 1